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90분 동안 강의를 맡게 된 유호실 강사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우리 리스크는 최소로 줄이고 행복은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짧지만 알차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 전략 수립하는 거, 그리고 원칙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보험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주로 하다 보면은 몇 가지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투자 잘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투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이 뭐 이제 공통되어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나에 맞는 이제 원칙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할 때는 그런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고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나한테 이로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정해준 보험을 이제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분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금융상품 이해와 합리적인 선택, 두 번째 투자의 원칙, 세 번째 보험의 이해와 적정 보장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선택하시잖아요. 은행 가서 적금을 가입하든 펀드를 가입하든 아니면 주식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를 하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어떤 분들이 영향을 주시나요?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이해력이라는 것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야 이거 되게 좋더라. 어디 갔더니 이 적금이 뭐 이율이 높더라. 혹은 아니면 이제 은행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금융기관의 그 직원이 요즘에 이런 상품들이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정보를 취해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 이제 좀 찾아보시고 검색해서 스스로 또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이 사실은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악의적으로 이런 것들 나쁜 거를 좋게 해서 포장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저 친구가 가입한 저 상품은 저 친구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반드시 나한테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검증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정보를 취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주변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사실 요즘은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위태롭다. 어떻게 보면 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처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재테크와 재무설계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들 재테크에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상품은 뭐가 좋아요? 저 수익률 요즘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저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5년 뒤에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처로 이사를 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을 좀 넓혀갈 거고 살 거라 1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5년 뒤에 이사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위에 분하고 아래 분하고 다 똑같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들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데, 자, 우선은 재테크는 이렇습니다. 뭔가 좋은 금융 상품을 먼저 가입을 해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면 요즘에 핫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나서 목돈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뭐해요? 뭐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이 돈을 점점 불어나게 이제 눈덩이처럼 크게 목돈을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한 바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모았으니까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싶고 때마침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들 생기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재테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재무설계적인 관점으로 돈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우선은 목표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랫분처럼 5년 뒤에 1억 이렇게 계획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자금이 계산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간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뭐가 좋은지가 다 달라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필요한 자금이었다라고 하면 뭐 적금이나 예금을 하셔야 되지만 5년 뒤에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하면 뭐 ETF나 펀드나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상품을 결정하고 나서 돈을 모으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목표한 부분에다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돈을 다들 모으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들 부자가 되고 싶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재무 목표들을 하나하나 좀 설정해 가시는 게 굉장히 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회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무 목표라는 거는 노후 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들으시는 다 재무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사실은 이 그래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필요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시점에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잘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 자금이라든지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생애 재무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생활 이런 것들이 나의 재무 목표가 될 겁니다. 결혼을 안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재무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애에 걸쳐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를 정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통계 자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애 재무 설계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돈이 대부분 들까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7억 정도 된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집을 다 서울에서 사야 되는 거는 아니죠. 내 집 마련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7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자녀들한테 평균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은퇴. 내가 100세까지 60세에 은퇴해서 살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노후 생활비 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9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내 집 하나 사고 은퇴 자금만 마련하기에도 너무 빠듯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제 안일한 마음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수익률, 오랜 동안 저축하는 거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저축액을 가지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누가 이걸 모르나, 그쵸? 누가 이거 저축 많이 해야 되는 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축액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소득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급여가 적다고 해가지고 저축을 조금 하고 급여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 소득 내에서 저축 비중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2% 정도까지는 내가 좀 저축을 해야겠다. 이게 미혼인 경우에는 60% 정도입니다. 우리 미혼분들, 내가 정말 60%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 자녀도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60%까지 저축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출도 상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로 지키셔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20%예요.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적어도 20%는 저축을 하셔야 나중에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 목표, 아까도 제가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드리기는 했었잖아요. 이제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35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재무 목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재무 목표가 있는지. 자, 결혼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주택 마련, 뭐 교육비, 은퇴 자금 이렇게 마련하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데 180만 원을 저축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딱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목표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니까 나는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대신에 그런 목표를 수정하셔야 돼요. 뭐 결혼 자금을 조금 줄이거나 주택 마련하는 자금을 줄이거나 은퇴 자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목표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 교육 자금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100만 원의 저축 그 가능 금액에 그 목표에 대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뭐 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내가 목표로 잡은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루면서 살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저축액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180만 원으로 저축을 늘리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만 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간절해야 여러분들이 저축액을 늘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노후에 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에 그냥 나의 버킷리스트부터 먼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목표가 있고 자녀가 이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 자녀 지원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먼 미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저축 금액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걸 설정을 하니 내가 저축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를 시켜서 저축액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